제대로 보는 한국사 6주차 첫 번째 강의는 박초의 척불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척불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자료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사가의 사료, 전문학 해설자의 해설, 해당 학자들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역사 현장 재현 능력 및 미래 역사 재구성 능력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역사 논문 작성의 능력도 저절로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은 이제 성균유생 박초의 척불론입니다. 네, 그 왼쪽 그림이 정도전 그림이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 성균유생들의 그림들입니다. 원문을 읽고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성균생원, 박초 등 역상소활, 복유국가, 자성조 창업이래, 금지오기업, 개개승승, 무추골서자, 기 500년 우자이 해서 성균생원 박초가 다음까지 상소했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우리나라 고려는 그 태조께서 창업하신 이래로 훌륭하신 왕족들께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왕업을 망치지 않은 지 거의 500년이 되었습니다. 신등 젊은 유천지연우 유만물 유만물연우 유남녀 유남녀연우 유부부 유부부연우 유부자 유부자연우 유군신 유군신연우 유상하 유상하연우 예의 유소조. 신들이 가만히 듣건데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후에야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후에야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후에 상하가 있고 그 상하가 있은 후에 예의가 비로소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있죠. 차 천하지 달도 구금지 상경 불가 수유리야 구혹패언자 즉 복제소 불용 일월소 부조 귀신소 공극 천하만세 공론지 소공주야. 이러한 생각들 이제 천하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고요. 그 옛과 지금의 떳떳한 법임으로써 잠시라도 거기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설명하는 건데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바고 해와 달이 비치지 않을 바요. 그 귀신이 죽을 것이요. 천하 만세의 공론이 같이 베어 죽일 바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불하이냐 이 세적 이반기부 절 부자지친 이 필부 이항천자 멸군신지의 이 남녀 거실위 비도 이 남녀 남경여직위 불의 절 생생지도 색의식지원 요기기도 사이역천하. 그런데 도대체 저 부처는 어떤 사람이기에 대를 이어할 적자로서 그 자식으로서 그 아비를 떠나서 부자의 친분을 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보통 이제 출가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대를 이어할 적자로서 아비를 떠나 부자의 친분을 끊고 필부로서 천자에 항명하여 군신의 의를 멸하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국가의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천자에 항명하여서 군신의 의를 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남녀가 집에 사는 것을 도가 아니라고 하여 이것도 역시 이제 출가 스님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제가 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남녀가 집에 사는 것을 도가 아니라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살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배를 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활하는 것의 기본인데 남자가 밥 갈고 여자가 배를 짬을 불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생지도
그 자식을 낳고 사는 그런 도를 끊고 또 의식의 근원을 막아버리면서 오로지 이제 부처의 도만 가지고 천하를 바꾸는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여기에 물들게 되게 되면 이제 부자의 친분도 잃게 되고 군신의 의도 잃게 되고 또 이제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배를 짠다고 하는 것도 이제 부정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나 부처의 제자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여 차원, 즉 백년지유, 인류절의, 천행호상, 지제호화, 기소이생, 유거기한자, 유초목, 금수, 어별, 용사이지, 삼강오상지도, 경하우기여 한제. 진실로 이렇게 유아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자식도 낳지 않고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 100년 후에는 당연히 인류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운행하는 하늘과 아래에는 싣고 있는 땅 사이에서 나고 자라는 것은 인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무와 풀, 날짐승과 들짐승, 물고기와 자라, 용과 뱀에 불과할 뿐이니 인간이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도, 삼강오륜의 도는 어디에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불본이적 진, 여 중국 언어 분류, 의복 수제, 구불원 선왕지 법원, 신불복 선왕지 법복, 부지 부부 부자 군신지륜, 위계 삼보, 류장 육도, 수사오미, 망구공덕, 불탄과금, 경범헌장. 그 대개 부처는 본래 오렌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국과 언어도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선왕의 법원을 말하지 않고 또 옷을 입을 때에는 몸에는 선왕의 법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의 윤리, 부부의 윤리, 군신의 윤리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거짓으로 삼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그릇되게 이제 육도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제 육도라는 것은 천,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세계를 육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매한 사람들에게 망령스럽게 공덕을 구하여서 나라의 그 많은 것을 꺼리게 되고 가볍게 법을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라의 세계는 그 나라의 법은 어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도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척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차생사수요, 유어자연, 위복형덕, 관지인주, 빈부기천, 공업소초, 이우순교사, 개운유불, 절인주직원, 천조화지력, 도생민지이목, 익천하어 오탁, 쥐생몽사, 불자각이야. 또 이제 생사,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수요,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은 이제 자연에 의한 것이죠. 그 불교적 유과적 세계관에 의하게 되면 그리고 위복, 위세와 복을 받는 거 그리고 형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이 주관하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느냐 부자로 되느냐 귀한 사람이 되느냐 천한 사람이 되느냐는 이제 노력해서 세운 공업에 대해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가적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생사나 수요는 자연에 다른 거고 위복과 형덕은 이제 임금이 주관하는 거고 이제 빈부귀천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공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가적 세계관인데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중들은 거짓말을 꾸며서 이게 다 부처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임금의 권한을 훔치고 조물주의 힘을 멋대로 내세워서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여서 천하를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죽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중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축 루전 축 루전 군각 이사지 식 토목 동철이 형지 곤 양이 남지 이거지 수 걸지 성궁 상랑 주지 경궁 녹대 초영지 장화 여정지 야방 불가야 시계불 출호 백성지 재력이여.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절을 지을 때 누각과 정각 궁궐을 지어서 궁궐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가 사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각과 정각들도 많이 있죠. 절에 가 보면 그러니까 이를 틈타서 누각과 정각 분가를 지어서 이제 부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흙으로도 불상을 만들고 나무로도 불상을 만들고 구리와 쇠로도 불상을 만든다는 거죠. 흙과 나무, 구리와 쇠로 장식하여서 불상을 꾸민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인 남녀들은 이제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는데 그 양인 남녀들의 머리를 깎아서 이제 이제 사찰에 절에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절이 굉장히 호화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유명한 그 폭군들, 그러니까 거왕이라든가 주왕이라든가 영왕이라든가 이제 진시황 이런 사람들의 그 호화찬란한 궁궐들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이 거왕의 성궁, 상랑, 그리고 주왕의 경궁, 녹대, 그 초나라 영왕의 그 장화대, 진시황의 아방궁도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호화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재호는 어찌 백성에게서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자발적으로 보시를 한 거지만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호는 모두 백성한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통제, 기수정지, 필야상진, 덕수어기, 교성어하, 이명례의, 그 사사민지 천리지 소재, 연우가히 정지의. 그러니까 슬프도다. 그 누가 이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윗사람이 자신의 덕을 닦고 아랫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예의를 밝혀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치가 그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천리가 어디에 소재 있는지, 천리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만든 연후해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불가적 세계관과 이제 유가적 세계관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방, 자신라지계, 봉부도지법, 지어열이, 비기탐묘, 불시지설, 양양호영이, 윤어기부, 효보골수, 비가이 의리효야, 영미가이구설변야. 반드시 이 당시 이제 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세울 때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떤 연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의 과제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쓸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때 역사적 상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박초가 생각했던 그 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그 성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널리 생각컨대 우리 동방은 신라 말부터 불법을 받들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마을까지 그 불탑과 탑묘가 이제 즐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불교계의 설이 이제 그 스님들을 통해서 이제 귀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 피부에 스며들고 골수에 사무칠 정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리로서 깨우칠 수 없고 어떤 말로서도 분별하게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 골수에 사무친 정도로 이제 불교를 그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역사적 연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화태조, 통삼지초, 심징적패, 금후대구신, 사리본찰, 어시 대사최응, 그 청제불법, 태조 2위, 신라직의 불시지설, 이빈골수, 인인 2위 사생화분,
사생화복, 실불소위, 금사만보일, 인신미정, 약거역불시, 필생해심.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태조왕건께서 처음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깊이 그 패단을 경계하여서 그 후대 임금과 신하들이 사사로이 원찰을 세우는 걸 금하셨습니다. 원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개인 불당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궁궐에서도 내원찰이라고 해서 내원당 내원찰이라고 해서 그 왕이라든가 그 왕비들의 사사로운 그 예배소들, 불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순간이 딱 되어서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그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불법을 없앨 것을 청하였는데 그 태조께서는 이제 최영의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본인도 이제 그 원찰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 패단을 경계를 했겠지만 이제 그 민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께서는 신라 말에 불시의 설이 사람들에게 깊이 받아들여져서 사람들마다 이제 사생, 죽고 사는 거, 화복, 복 받고 또 이제 그 화가 생기는 것이 모두 그 부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겨우사만이 통일되어서 인심이 아직 그 안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로 이제 신복하고 있지 않는데 이럴 때 만약 급하게 이제 그 불씨를 없애면 이제 불교도들이나 그 불교를 믿는 일반 백성들에게 부처를 믿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그 최영이 불법을 없앨 것을 청했지만 태조는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죠. 내작 후날, 의감신라, 다작불사, 이지어망, 연즉, 태조지 수운어후세자, 지심절리. 그러면서 이제 후녀를 가리키는 가르침의 요체를 이제 후녀 10쪽으로 이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신라가 망한 원인이 뭐냐? 이건 불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반드시 우리에게 고려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태조께서 후세에 내린 후녀는 그 뜻이 지극히 깊고 절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군신, 불능체 성조지유의, 인순구차, 영압립탑, 무대무지, 식지우금, 기패자심. 그러나 이제 그 역대 고려의 임금들과 신하들은 그 태조왕건께서 성조께서 남기신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냥 관습에 따라서 임금마다 구차하게 암자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 불당을 짓는다. 탑을 세운다. 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 패단이 여전히 내려왔던 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조 때는 불교를 경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금과 신하들이 이제 태조왕건의 뜻을 충분히 체득하지 못하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 불당도 짓고 탑을 세웠다. 그 패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려 500년 동안 그 불교의 폐가 여전히 심하게 되었던 그 역사적 연원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설명을 보게 된다면 이게 역사를 이제 제대로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지 본인의 뜻에 맞게 이제 그 본인의 뜻에 맞는 구절만 따와서 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제 그 유학자들 같은 경우도 그 관료들이나 성균관의 이제 유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항상 역사를 정거로 해서 자기의 논리를 펴는 그런 습관이 일반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양왕에게 지금 박초가 읽어오는 건데요. 복유 전화, 법 요순 3대지 소 이흥, 감, 제, 진양, 소지, 소이망, 개, 상, 개성, 조지유의, 하, 부, 오유지, 소마. 그러니까 이제 박초가 생각하기에 공양왕 전하께서는 이제 유순 3대가 어떻게 흥했는지를 본받으시고, 제나라, 진나라, 양나라, 소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제 거울 삼으셔서 이제 위로는 성조께서 남기신 뜻을 읽고 그리고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남긴 뜻을 읽으라는 거죠. 아래로서는 우리 유학자들의 평소 희망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척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니까 척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감해요. 사피불자, 늑환기양, 입기인, 이충병부, 려기거, 이증호구, 분기서, 이영절기근본, 소급지전, 사군자주지, 이성군희, 소송노비, 사도관장지, 이분각사 각관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향리로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고, 저 불자들은 향리로 돌려보내는 한편 그 스님들을 그 병역과 불력에 충당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스님들은 향리로 돌려드려서 이제 향리에서 부담하고 있는 모든 양민이 하고 있는 병역과 부역을 그들을 충당케 해라. 그러니까 스님들을 전부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이 사라진 절은 이제 집으로 만들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 해당 그 지역에 호구를 늘리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또 이제 불경이라든가 불서들 그런 책들은 모두 불살라서 분석행위하자는 겁니다. 분석행불이죠. 여기서는 그 책을 다 불살라서 영원히 그 근본을 끊고, 또 나라에서 절해 주었던 전토, 그러니까 사원제하는 거죠. 그건 전부 이제 군자씨가 주관하여서 군량으로 치우고, 또 이제 사원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들은 도간이 다 맡아서 이제 각 간사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그 절, 그 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토, 노비 이런 부분들을 다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완전 불교를 말살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상동기, 소고분기사, 이수갑병, 기소용기명, 소고예빈사, 이분각사각관, 연후, 교지예의, 양지도덕, 불수연한, 민지정의 교화행, 창름실의 국용주. 그리고 이제 그 불상이라든가 또 거기서 무슨 유기그릇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동으로 만든 불상이라든가 동으로 만든 그 유기그릇들은 다 군기시에 보내서 갑옷과 무기를 그 수리하는 데 쓰고, 또 쓰던 물건들은 모두 예빈시에 보내서 각 간사 관리들에게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귀양 그 돌아간 그 향리로 돌아간 그 스님들이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후 예우로서 가르치고 예의로서 가르치고 도덕으로 기르면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백성의 뜻이 정해지고 교화가 이루어져서 창고가 차고 나라의 재정이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척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계를 완전히 그 절멸시켜서 말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젊은 박초, 그러니까 청년 박초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완전히 척불, 그러니까 불교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연즉 그 향집의 군부 회일륜 역천리자 장거기 구염지호 이발기병이 지양심 지부사 부자 군신지륜 지부부 부부지도 남경여직 이생기생 함포고복 일학기락 천리지풍 가이견 3대 이질한당의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임금과 아비를 등진다. 배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다. 회 인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던 것이다. 역천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오랫동안 물들었던 이제 더러움을 버리고 이제 그 본인이 그 불교계에 그 투신하게 되면서 그 보지 못했던 이제 타고난 양심을 일으켜서 이제 부자의 윤리, 군신의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알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배를 짜서 생활을 꾸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식도 낳게 되죠. 생명을 낳게 되면서 생활을 꾸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배를 짜고 또 함께 그 자식을 낳고 또 음식을 배부리 먹고 또 배를 두드리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테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불교계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양민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훌륭한 다스림이 가져올 풍요로움은 이제 그 공양왕의 그런 위협이 그 3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나라와 당나라를 앞지르게 될 그런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령 신김전 이 불초지자 무지직연 아의 순지 변란시비 요흥 무부 무군지교 이패 고금 성현지도 이위 태조계국 계몽불력 그 지벽불자 위 태조지 제인. 이제 그 자기 논리를 충분히 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척불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척불에 반대되는 사람을 호불, 불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논자들인데, 이제 불교를 호불을 하려고 했던 호불론자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전이라고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척불론자가 호불론자를 공격을 어떻게 했느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제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 호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불교계 간사하고 아첨하는 거다라고 신하인 김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자질도 없고 무지하면서도 임금의 뜻에 아첨하고 명령에 순응하여서 옳고 그름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임금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무군지교, 이건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불교를 일으키고 고금 성현의 도를 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호불론자 김전은 태조께서 개국하신 것은 그 모두 이제 부처의 힘 덕분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제 부처를 배척하는 자는 태조의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게 됐냐면, 태조, 성덕, 신공, 순호천, 이응호, 인심, 동요, 순행, 법, 탕무, 사만지민, 기외위야, 여뇌정, 기외덕야, 여부모, 수진주경내 사문 여원위, 진주불상위전여 주세종, 피불자, 안능사 태조, 그 불능성 통합 사만지공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김전이 이제 그 고려공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를 그 배척하는 거는 그리고 태조를 배신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세웠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초는 어떻게 설명하는, 척불론자 박초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태조는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를 건국한 게 아니라 육아의 도움을 받아서 육아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 앞서서 이제 중국에서 불교 탄압 사건이 이제 4차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삼무일종, 그러니까 3명의 무제라고 하는 것과 1명의 종, 그러니까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 탄압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북위의 태무제, 그리고 북주의 무제, 그리고 당무종, 회창패불이라고 유명하죠. 후주 세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패불 사건, 그러니까 범난을 이렇게 불교 탄압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제 자기들도 이제 박초가 보기에는 고려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범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김전이 고려의 건국은 불가의 도움을 받았고, 불가를 배척하는 것은 태조의 죄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이제 태조의 성덕, 성스러운 덕과 또 높은 공덕, 그러니까 성덕 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인심에 순응해서 이제 요순 임금과 같이 행하고 탕왕과 무왕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하니까 삼만의 백성들은 그 위험을 큰 우레와 같이 두려워했었고, 또 태조의 덕을 이제 부모와 같이 생각하였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북위와 같이 나라의 중도를 모두 죽이고,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북위 태무제가
446년에 승려를 죽인 사건을 얘기하고요. 또 후주의 세종처럼 이제 불상을 다 녹여서 이제 돈을 만들더라도 그 승려들이 어찌 그게 태조가 그렇게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태조가 사만을 통합하는 공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승려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전의 논리에 이제 반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척불론자인 정도전을 이제 들어가서 그 자기의 척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사리에 맞고 또 이치에 맞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도전을 이제 호출합니다. 겸 대사성 정도전, 그 발휘 천인 성명지 염원, 창명 공맹 정주 지도학, 그 벽 부도 백대지 광유, 개사만 청고지 미혹, 척이단 식사설, 명천리 이정 인심, 오 동방진유 1인 2. 그리고 이제 그 척불론자인 정도전은 하늘과 사람의 성명의 언어를 잘 발휘시켜서 이제 공자가 가르쳤던 거, 맹자가 가르쳤던 거, 정자가 가르쳤던 거, 이제 주자가 가르쳤던 도학을 이제 그 정도전도 앞장서서 부르시면서 이제 그런 입장에 서서 그 불교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깨운 것을 물리치고 이제 사만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제 미혹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을 배척하게 하고 그 아주 사악스러운 말을 그치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방의 진정한 유학자는 정도는 이 한 사람뿐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입론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천수천하 이 고요 이 부지자 이 흥유순 삼대지성 중풍지 일야 천하 이 도전 벽불지책 위 조종지 죄인여 김전 복불지설 위 전하지 충신여 신역 신등 영미감지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조도전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이 전하께 중국의 이제 그 충신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고요나 이윤, 부열과 같은 이제 훌륭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중흥할 때의 요순임금님, 요임금과 순임금 때, 그 3대의 융성함을 이제 일으키려고 한 뜻이다. 라고 이제 그 정도전의 그 상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는, 공양께서는 정도전의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정말 이게 그 조정의 죄인, 그러니까 고려 정부의 죄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호불론자 김전이 그 부처를 숭봉하는 설을 전하의 충신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신등은 역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정도니까 공양에서 보면 굉장히 노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아주 과감한 그런 상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하의 도전지 정학, 신 김전지 사설, 즉 개불 취소 천하, 경기어 만세제, 차신 등 소위 감언야, 위리지본, 사정 인심 하이제, 그 개인 심지 취향 부정, 즉 기본 망의, 수유 설설 어사위지말, 개구 이의, 미유원 미결, 이류 첨자야, 역 미유 본미고 이말 무자야.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전하께서 임금님께서 그 정도전의 올바른 학문을 의심하고 김전의 그 요사스러운 말을 믿는다면 그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만세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해요, 임금에게. 이는 신들이 감히 말하는 까닭이니 이제 그 다스림의 근본이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개 인심의 향함을 바르지 않으면 그 근본이 망하니 비록 일의 말단에 열심히 힘쓰더라도 모두 구차할 뿐이다. 근원이 깨끗하지 않은데 흐름이 맑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고
또한 또 뿌리가 굳건하지 않으면 또 가지가 무성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척불론을 이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 신등, 독 이벽이단, 위 정인심 지본, 헌언, 보규전하, 망기지가, 특류신념, 거의행지, 비특당금지행, 역역영유사우 만세의, 약전하, 이신등지연, 물이위우, 체인압지, 신등, 경의전화, 진리도지만일, 소상하니 왕 대노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제 박초는 오로지 이단을 물리치는 일만이,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는 일만이 인심의 근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서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상속건데 전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틈틈이 특별히 이념을 유념하여서 이제 시행하시게 된다면 그건 비단 오늘의 현재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길이 만세에 칭송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전하께서 신들의 말들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신들은 다시 전하를 위해서 치도의 그 만분의 1이라도 아리겠다라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양하게 치도의 도리도 치도도 모르는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런 상소가 올리니까 이제 공양왕은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 성균생원 박초의 척불론인데 쭉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청년 박초이긴 하지만 아주 과감하고 그 어떻게 본다면 두려움도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사가 박초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정리해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역시 이제 불교를 모두 다 이제 말살시켜야 된다. 불교계를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안이 뭐였었죠? 이제 스님들은 향리로 돌려보낸다. 그 돌려보낸 스님들은 이제 그 양민으로 만들어서 병역과 부역에 충당케 한다. 그렇죠? 그 스님들이 다 떠난 절은 이제 그 일반의 집으로 만들어서 이제 호구수를 늘리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봐왔던 불경이나 불서들은 모두 불살라서 영원히 그 근본을 끊는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분석행용할 때 그 육아 책들을 이제 묻고 또 그 책을 불사르고 또 유학자들을 이제 묻는 거와 같이 똑같이 이제 불서들을 이제 불사르고 이제 그 불자들,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제 묻고 그 땅에 묻는 그거 똑같은 거죠. 분석행용하고 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500년 동안에 절에 주었던 전통, 그러니까 사원전은 이제 모두 이제 군자시가 주관하여서 이제 그것을 군량으로 세우게 하고, 또 사원에 배속됐던 노비들은 모두 도관이 맡아서 이제 각 간사의 노비들을 다 관노비로 나누어 주게 하고, 또 이제 그 절에 있었던 그 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구리 노쇠로 만든 그러한 그 불상들이나 유기 그릇들, 동그릇들, 노쇠 그릇들은 모두 이제 군기시에 보내서 이제 갑옷과 무기를 수리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절에서 쓰던 모든 그릇들은 예빈시로 보내서 각 간사와 관리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스님들과 불교계 종사자들은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이제 예의로서 가르치고 도덕으로 기르면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백성의 뜻이 되고, 그러니까 출가했던 뜻은 다 없어지고 이제 백성의 뜻이 정해지고 교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농사도 짓고 또 배도 짜고 하게 되니까 창고가 차고 또 나라의 재정이 충족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박초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박초의 척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말살론에 가까운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에 대해서 이제 전문학자의 해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료는 1391년 공영왕 3년 5월에 당시 이제 성균 생원으로 있던 박초 등에 올린 척불상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1391년에 올렸는데 이분이 1367년생이죠. 77,
87 하게 되면 24, 5 아주 그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 박초가 올린 척불상소입니다. 여러분 나이하고 또 비슷할 때 올린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불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요술의 정치를 모범으로 하면서 왕조 중궁의 정치를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윤향이라든가 항고, 허지, 김권, 이자찬 등 15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상소를 올린 것인데, 이들은 이제 유교와 불교가 서로 공존한다 이런 생각이 없고 불교를 말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단이고 유교가 천하의 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척불론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척불론 생기게 되는 배경은 이제 고려 말에 이르러서 이제 안향, 백이정, 이재현, 이곡, 이색 부자, 정몽주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주자 성리학이 수용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윤리도덕의 실천 운동이 굉장히 주류로 이루어가고 있었죠. 이런 그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들은 이제 주자의 사서 집주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고 도덕적 자기 수양으로서 이제 수기를 실천했죠. 이게 여러분 수기치란 말 이제 지난번에 기억하셨죠?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수양으로서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경세재미를 행하고자 하였어요. 이제 또 나아가 이제 군주에서는 성학을 강화를 통해서 왕조의 개혁과 중흥을 꾀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이제 공민왕대 이후에 급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제 불교계의 타락과 폐단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이제 그 개혁을 넘어서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 이제 말살해야 된다 하는 주장까지도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이제 그 사상계의 동향이고 정치계의 동향이었다라고 이제 전문학자가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배불론의 그 전개 양상에서도 당시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안향이나 이재현, 이색 이런 분들은 이제 부처는 대성인이다, 지극한 성인이고 지극한 공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불교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하게 됐죠. 다만 이제 그 불교계에서 그 사찰을 함부로 설치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렇게 부패 할 정도로 이제 화려하게 설치를 하고 또 그 국가의 허락도 받지 않는 장소에 함부로 사찰을 설치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할 자격이 없는 승려들에게 이제 승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불교가 타락하는 현실의 폐단 개혁을 주장하자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온건파 개혁론, 배불론, 온건파 배불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색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곡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 이색은 유학자고 성리학자인데 이제 여주실륵사에 이제 대장공 봉안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주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제 온건론적 불교 개혁자들의 얘기들은 특히 이제 1390년과 91년, 공양 2, 3년,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다 건국하기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조선적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조선적 세계는 이제 그 급진적 성리학자들이 이제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이에 이제 배불론자들, 척불론자들, 아주 급진적 배불론, 척불론에 대해서 이제 상소가 잇따라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온건론적 불교개혁 입장은 이제 그 굉장히 회의로 적으로 변하게 되죠. 불교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로까지 인계되고 이제 이후에 이제 불교 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논리가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포온 정몽주는 1390년의 경연에서 그 유학의 실천윤리의 효용 그리고 유자의 도 요순의 도를 행할 것을 이제 그 공양화에게 천명하면서 이제 불교는 결국은 이제 친척을 떠나고 남녀 관계를 끊으면서 홀로 바위굴에 앉아서 불도를 닦는 것을 종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의 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391년 천변등 재앙이 잇따르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공양왕의 조서에 답해서 이제 불교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량 및 문수회의 선행 등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불교계에서는 이제 선을 닦아서 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이제 부처를 섬기고 이제 신을 섬기면 이제 이익은 없고 해만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의 여러 가지 이제 논리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이제 배척하는 그런 생각을 내세우게 되었답니다. 네, 이런 과정이 되면서 이제 온건론주 불교 개혁론 입장은 이제 그 사회적 발언이 약화되고 이제 급진적 온건 그 불교 개혁론자들의 생각들이 온건론 불교 개혁자들을 누르고 이제 사회 개혁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제 그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순간에 이제 그 박초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자 관계, 군신 관계, 부부 관계를 다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남녀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밥 갈고 여자는 그 배짜는 것이 이제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이런 활동들을 다 막아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인류가 끊어지게 되고 인류가 끊어지게 되면 또 상강오상의 도가 더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삶과 죽음, 생사 문제라든가 그 장수와 요절, 수요 문제라든가 그 이런 생사 문제라든가 수요 문제는 이제 자연이 주관하는 거고 위법과 형덕은 이제 그 군주가 주관하는 건데 이런 것이 모두 이제 부처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부처의 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자연과 임금의 공로를 부정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태조께서 이미 이제 신라가 불사를 통해 가지고 망했다. 이걸 거기서 말아 한 거는 고려 왕조들도 점차로 이제 불교를 없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장 그 요 시대 때에서는 이제 연복사 탑을 세우는 일들로 인해서 연복사 탑을 세우는데 이제 돈도 많이 소요가 되고 돈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얻으면서 민심이 굉장히 이변도 생기고 또 재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현재 막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호불론자 김지연이 태조가 개국한 거는 불력의 힘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배척한 거는 태조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인의 도를 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그 태조의 그 전생 윤회설 등은 이제 신뢰할 수 없고 또 더구나 이제 그 덕을 닦지 않고 복만 구하려고 하는 것은 기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맹렬하게 비난하죠. 급진적 그 불교 개혁론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과격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박초등은 이제 결국 이제 그 중국의 동중서, 한자, 정자 그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심을 바르게 하여서 인륜을 밝히며 백성의 도적을 제거하고 요순의 도를 일으켜서 중후해야 함이 이제 해결 방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임금께서 베블론을 제기한 정도전 등을 죄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걸 거둬들이고 오히려 이제 이단을 물리치고 인심을 바르게 해서 근본을 바르게 하자라고 이제 내세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님들은 향료로 돌려보내서 이제 병사에 충당하고 조세에 부과하고 호구를 더한다. 그리고 이제 불경불사들은 모두 불사라서 영원히 근본을 끊는다. 또 이제 사찰의 급여한 전토, 그 사원전들은 다 군자시로 하여금 주관케 해서 군량을 세운다. 또 이제 사찰의 그 부속된 노비들은 다 도관이 맡게 해서 이를 이제 각사각관에 나눠준다. 그리고 이제 동으로 만든 그 불상이라든가
동으로 만든 그 그릇, 유기 그릇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부 궁지시에 보내서 쓰도록 한다. 그리고 살림살이 그릇들은 예빈시에 맡겨서 활용토록 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불교 말사를 주장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전문학자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박초의 상소 내용은 이제 같은 시기에 올린 이제 김초의 상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김초는 여기에서 이제 출가한 무리들은 본업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오교와 양종을 깨뜨려서 군사로 보충한다. 또 이제 서울과 지방의 사사를 그곳에 관세에 나눠서 소속시킨다. 그리고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머리를 깎는 자는 죽이고 용서하지 만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불교 말살책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온건적인 이제 불교 배척론이라든가 개혁론이라든가 이제 급진적인 그런 그 불교 개혁론 같이 이제 배불 척불 논의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이제 주자 성리학의 심화에 따라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학자의 해설을 보면 정몽주, 정도전, 박초, 김초 등은 성리학을 천하의 도의자 정학, 바른 학문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서 이제 왕조 중흥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고, 불교는 무용하다, 불교는 말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용론과 말살론이 그와 괴를 같이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주장되게 이르렀죠. 결국 이제 박초 등의 척불상소는 이제 기존의 고려 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불교는 이제 수신에도, 이제 유교는 치국에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 초에 최숙로가 주장했던 그런 건데, 유불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졌다. 이제는 이제 불교가 배척되고 말살되는 것이 그 새로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 사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역사학자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역시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자, 군신, 부부간의 윤리를 부정하고, 또 이제 남자는 그 밭갈고 여자는 뱃자는 그런 세상 활동을 막아서 이제 그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도가 그 없어지게 되고 또 인류가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초가 얘기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 삶과 죽음, 생사 문제나 그 장수와 요절, 이제 그 요수 문제는 이제 자연의 하는고, 그 위법과 형덕은 모두 임금의 공로인데, 이런 이제 생사 문제나 그 장수 요절, 위법과 형덕 등을 모두 부처의 것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자연과 임금의 공로를 부정하다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은 고려 왕조를 처음 수립한 이제 태조께서도 이제 신라가 불사를 많이 행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이 점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태조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성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시대에 연복사 탑을 세우면서 민심 굉장히 위반하고 재변이 생기는 것도 이제 역시 이제 그 불교 말살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또 허불론자로서 김지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태조가 개국한 것은 모두 부처의 힘이다 라고 하고, 부처를 배척하는 것은 태조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또 태조의 전생 윤회선 등은 헛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덕을 닦지 않고 복만 구하는 거, 구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 해설자도 이제 해설을 정리해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 사가의 박초의 일과 전문학자 해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고려 말에 그런 성리학자들이 왜 그 척불론, 그 불교 말살론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자들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역사가와 해설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총정리해서 이제 머릿속에 들게 되면서 이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제 논문을 읽으면 이제 논문에서 무엇을 읽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학자의 논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도현철 선생, 배정호 선생, 뭐 특히 이제 송창한 선생이 김초의 척본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근 이색의 척본론에 대해서, 박주의 척본론에 대해서, 뭐 조인욱의 척본론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척본론에 대해서는 이제 송창한 선생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글들이 모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국한문 병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읽히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그 박초가 그 본문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 이제 그 간단하게 이걸 정리했던 부분이 이제 박홍식 선생이 그 여말선초의 척불논쟁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아주 짧게 박주의 척불론에 대해서 그 평가한 거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수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송창한 선생이 이제 박주의 척불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으신데요. 이거는 이제 그 척불론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사료를 통해서 읽은 그 내용, 그 전문학자의 해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내용들인데요. 송창한 선생님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주의 척불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불교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계의 전체적인 사상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척불론을 제기한 것이고 거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자를 조금 읽을 수 있게 되면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박홍식 선생의 그 여말선초의 척불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쓴 그 글에 이제 글을 쓴 이제 주제한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척불론이 왜 제기되었느냐, 그 여말선초에 들어와서 불교 이념이 쇠취하게 되고 이제 성리학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래 이제 중국 성리학의 출발에는 이제 그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도통론을 확립하고자 하는 유교 정통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척분론이 전개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척불론은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불교의 자체에 대한 긍정론을 유지하면서 부패한 불교도를 비판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온건론 불교 개혁론자들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비판하는 유형이라고 하는 급진적 그 불교 개혁론자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소극적 척불론이라고 설명을 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적극적 척불론을 봤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극적 척불론은 이제 온건적 척불론으로, 적극적 척불론은 이제 급진적 척불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모근 이색, 그 삼봉 정도전, 양촌 권근의 척불론을 이제 소개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불교 스님이었던 기화 스님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까지 이제 같이 소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 그 소개시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기회에 정도전을 할 때로 미루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생들의 상통론에 나타난 그 적극적 척불론으로서 이제 그 김자수하고 박초의 척불론을 들게 됐는데, 역시 이제 김자수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 그 공민왕의 연복사탑 중수공사의 중지를 상소하면서 이제 척불론을 전개했는데, 하필 불교를 숭상하고 탑과 절을 대대적으로 지어야만 구군의 길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이제 그 신라가 불교 행사를 많이 하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고려 역시 탑을 많이 세우고 절을 많이 지으면서 이제 그 국가 재정을 많이 낭비하게 되면 고려도 위태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척불론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제 김자수의 척불론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 박초의 척불론은 이제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이었는데 이단 배경이죠. 저희들은 이제 그 좋은 때에서 이제 맞이해서 태학 학생이 대열에 있으면서 나라의 복락을 쑥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하의 은혜를 이제 충분히 그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발본해서 요임금, 순임금 같이 우리 임금이 그 요임금과 수임금 같은 우리 임금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단을 배격할 결의를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서 척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종교 말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 말살 대신에 이들은 이제 불교의 대안으로서 이제 유교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유교로가 되어야지만 이제 윤리가 회복되고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 질서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아마 그 박초가 그 불교 배척론, 그 척불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홍식 선생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박초의 척불론에 대해서 이제 박초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전문학자들의 해설, 그 박홍식 선생의 그 해설까지 그 여러 가지 글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박초의 척불론에 대해서 본인의 그 언어로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생각들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정도전의 불시작변을 그 이어서 볼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박주의 척불론과 정도전의 불시작변에서 나오는 척불론을 같이 보다 보면 이 시대 때 왜 그 성리학자들이 그 척불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불론이 갖고 있는 의의와 한계는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박주의 척불론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6주차 첫 번째 강의 박주의 척불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